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기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묘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예제와 함께 기묘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묘일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육식갑자를 보면 처음에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묘일주는 천간지지가 모두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주가 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면보다는 좀 소극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사람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좀 모가 나지 않은 부드러운 스타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지를 보면은요, 지지가 도화살이에요. 그리고 관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관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직장운과 자식운을 나타내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지에 내가 무엇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크다고 봐야 돼요. 남자 사주로 봤을 때 지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직장운이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유금이 있을 때 묘일충이 되면서 직장운이 깨지는 거니까 나머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만 내가 일지에 직장을 나타내는 묘목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사업 스타일보다는 직장인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묘일주의 형상을 한번 보면은 위에 있는 기토는 땅을 나타냅니다. 넓은 무슨 대지나 광야 이런 게 아니라 기토니까 작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위에 있는 기토는 작은 땅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묘목은 동물로 봤을 때 토끼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목기운이니까 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봄에 밭에서 뛰어다니는 토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밭에서 솟아나는 꽃 혹은 싹, 이런 식으로 이 묘목 자체를 토끼가 아니라 목기운이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어떤 농작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이라는 것은 생명의 보금자리잖아요. 이 밭에서 많은 농작물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토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자상함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자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길러낸 싹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밭이 있고 거기서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밭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라나는 싹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자라나는 그 싹이라는 그 자체가 가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묘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적입니다. 가족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친근함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친근한 마음이 있어요. 기묘일주 자체가 이혼율도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관살이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밭에서 자라나는 싹이니까 이 밭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는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지의 관성운이라는 것은 명예를 상징하잖아요. 대개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합니다. 사업보다는 명예와 관련된 직업, 예를 들어서 교육직이라든가 뭐 선생님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묘목을 보면 도화살이잖아요.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이라도 여자일 경우에 같은 여자끼리 혹은 남자일 경우에 같은 남자끼리라도 인기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효일주 자체가 성격이 차분하고 인기살을 나타내는 묘목을 지지에 깔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성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를 설명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사주라는 게 일주 외에 6개의 글자가 또 있고 밑에 흘러가는 대운도 있잖아요. 따라서 일주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성향만 나타낼 뿐이에요. 이성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 혹은 재물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일주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6글자와 10년 대운이 판가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라는 것도 2개의 60갑자, 기묘라는 이 2글자만 붙잡고 밤낮 해석을 해봤자 막상 사주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요. 병자년 무술월, 김효일 무진씨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분입니다. 그 당시 신청을 했을 때가 22살이었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지금 현재는 25살이 됐겠죠. 초등학교 때 필리핀에서 2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국제학교였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1살 어린 그 학년에 들어갔고 학교를 다녔는데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22살이니까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싶어하고 사람 자체가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또래 여자친구에게 인기도 많다고 해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년 무술월 김효일 무진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주에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5개나 됩니다. 비경겁제가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봐야 되고요. 사람이 학교 진학을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이 학교 진학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자기 고집,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김효일주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예의도 바르고 이성에게 인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요. 20세 경자대운 같은 경우 그리고 10살 기해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해대운에 학교를 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해대운을 보면 역마살이 들어오면서 10살서부터 19살 이 사이에 역마살이 들어오면서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에 어릴 때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묘미 반합이 되면서 관살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관살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지만 너무 강할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좀 불리한 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이후에 보면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세서부터 29세까지는 용신인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해 갖고 그 당시 그 부모님이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운 자체가 토기운이 안 들어오고 용신인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 이런 것만 주로 들어오잖아요. 대운의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키 크고 호리호리해서 여성들이 잘 따르는 외모라고 합니다. 지금 김효일주가 지지에 도화살을 깔고 있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받쳐주면 더욱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을 수차례 냈고요. 교도소를 2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는데 이 남자분이 부인에게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서 같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건설직이에요. 건설직이라는 것은 그 쉽게 말해서 노가다, 건설 일용직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이 있어야 되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언어폭력도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있잖아요. 이분의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음주운전해서 벌금을 수차례 내고 교도소를 2번이나 다녀올 정도면 어떻단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사주가 뭐 좋건 안 좋건 뭐 운이 좋게 들어오건 나쁘게 들어오건 다 필요 없다. 이걸 고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지지가 인묘진이 되잖아요. 인묘진 방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기운이 매우 강해져요. 지금도 목기운이 3개나 되는데 이 월지에 있는 진토까지 합이 되면서 목기운을 생성하니까 관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건데 이것이 적당히 들어와야지 너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나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파괴당한다는 얘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병에 걸린다든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신청을 하셨고 지금 현재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런 경술대운에 지금 살고 있는데 기유대운, 무신대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때요? 묘유충, 무신원진, 묘신원진 이런 식으로 운의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알코올 중독을 고치지 못하는 나는 앞으로는 더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치과 간호사라고 해요. 남편과 성격 차이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2, 3년간 실직해서 방황할 때 가정을 잘 지켰는데 막상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년, 을해월, 김요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관살이 강합니다. 김요일주가 밑에 뭘 깔고 있어요? 관성운을 깔고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남자를 나타내는데 주변의 구성이 좋을 때는 남자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목기운이 관살이 다른 데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살이 5개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 좋다고 봐야죠.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남자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19살서부터 28살 이때 계유대운이고요. 29살서부터 38살 이때 묘신 원진살이거든요. 20년간 이성운이 안 좋았죠.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하고 잘 버텼는데 지금 39세 신미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미대운을 한번 보세요. 미토가 딱 들어가면서 해묘미 삼합이 되죠.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목기운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너무 강해서 지금 목기운이 가장 안 좋은 운인데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삼합이 되면서 목기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39세 신미대운까지 어때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49세 경호대운 정도 돼야 운이 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분이 일지에 관을 깔고 있는데 옆에 또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나란히 있다는 얘기고 사주 전체에 남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상대방 남자분의 사주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의대를 생각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간호대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신청했을 당시에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같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기 할 일 야무지게 잘하고 얼굴도 복스럽습니다. 통통한 체격이고 키가 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년, 기사월, 김효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간의 구성을 보면은요. 천간이 정화, 기토로만 쭉 되어 있는데 천간의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성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천간이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인 환경이 좋다는 얘기예요. 비관주의라든가 염세주의라든가 이런 데는 잘 빠지지 않고 생각이 건전하니까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지에 도화살이 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가 좀 받쳐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묘목이 전부 다 뭐예요? 관살이죠. 관에 해당하는 게 지지에 3개가 쫙 깔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성운, 결혼운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결혼 정년기가 23세서부터 42세까지 이 20년간이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묘신원진,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20대, 30대 됐을 때 중요한 건 좋은 남자를 잘 만날 수 있느냐. 젊은 여자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성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결혼하는 일년운을 잘 찾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 대운은 어차피 안 좋으니까 일년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는 시기도 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직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가 금수가 없잖아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만 있고 금수가 없습니다. 신강한 사주니까 금수가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세서부터 42세까지 금수만 들어오잖아요. 다른 운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괜찮다고 봐야죠. 다만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이 묘목이 원진살, 묘유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남자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간호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운도 좋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젊은 시절에 남자운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여자가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신운은 들어오지만 이렇게 배우자운이 안 좋다는 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좋고 나쁨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20년간 대체적으로 좋은데 남자운은 별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주 척경을 쓰신 자강 이성영 선생의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0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석영 선생의 누나가 이제 이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역학자였던 할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석영 선생의 할아버지도 상당히 훌륭한 그 역학자셨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 당시에 신식학교를 나오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집안에서는 이 남자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석영 선생의 누나도 30 이전에 가부가 될 팔자고 이 사람도 33세를 넘기기 전에 사망할 그런 사주인데 그래서 두 사람을 내가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결혼하는 걸 보니까 역시 팔자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6명을 낳는데 6명이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대요. 자식을 6명을 낳는데 6명이 다 죽었어요. 32세 기묘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2살에 죽었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요절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이 당시에 아무리 일제시대 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6명이나 낳는데 6명이 다 죽고 그리고 남편은 32살에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적경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석영 선생의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형은 무신년 정사월 김요일 경오시의 사주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석영 선생의 그 조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매형 보고 32세를 30대 초반을 넘기기 어려운 사주다. 일찍 죽을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을 딱 읽어보면 야, 사주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뭐 진짜 도사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석영 선생의 조부모님이 진짜로 이 매형을 보고 당신은 32살 넘기기가 힘들어. 그 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60년대, 50년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라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같은 남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같은 여자만 100명이 넘어요. 이분하고 이렇게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은 됐을 텐데 만약에 이석영 선생 조부모님 말씀대로 이 사주는 32세를 넘기기가 힘든 사주다. 그렇다면은 이때 태어난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32세가 되기 전에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주가 상당히 안 좋고 그 32세 정도 됐을 때 이때 운이 안 좋다 상당히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책에 나온 내용대로 다 죽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석영 선생이 상당히 우수한 분이고 사주척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40 넘기 전에 죽을 거야. 20 넘기 전에 죽을 거야. 이런 것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이 사람 혼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럼 말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만 100명이 넘는데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합이라는 것은 부부의 사주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손녀딸이잖아요. 손녀잖아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30을 넘기 전에 가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석영 선생의 누나도 사주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사주도 일단 봐야 돼요. 이분도 이제 32살이 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년 정사월 김요일 경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한 사주고 이분이 사망한 경신대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묘신 원진살이죠. 그리고 34세부터 43세까지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지지가 묘유충이 되니까 24세서부터 43세까지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이성운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운도 안 좋고 대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32살 김효년에 사망을 했는데 31살 때는 무인년이었거든요. 인신사 삼양살이 형성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삼양살이 형성이 되는 해에 그 전에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부부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제가 일주하고 똑같은 해가 들어올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분이 죽을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요일주인데 일단 지지에 도화살을 깔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성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 있고 사람 성격도 차분하고 또 교육도 잘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석영 선생의 누나에게 그 누나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이 대운에 삼형살이 해당하는 그 해를 지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일주하고 똑같은 해에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묘일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